안녕하세요. 드림핸드입니다. 그림이나 조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해부학을 배워야 한다고들 생각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미술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뼈나 근육의 명칭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미술에서 필요한 해부학은 단지 뼈나 근육의 명칭을 아는 것보다는 뼈나 근육이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단기간에 혼자서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에 나누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머리뼈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은 머리 근육에 대해서, 그리고 피부와 표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머리뼈를 위에서 내려다본 형태로 살펴볼까요? 오른쪽이 이마입니다. 이 부분이 전두골, 이 양쪽이 두정골입니다. 전두골을 내려다보면 이 부분은 좁고 직선같이 보입니다. 뒤로 갈수록 둥근 곡선을 따라 점차 넓어집니다. 이마에서 뒤통수까지의 길이는 인종이나 사람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전두골입니다. 전두골은 위쪽으로 두정골과 만나고 눈 옆에서 광대뼈와 연결되고 눈동자의 위쪽을 받쳐주는 이마뼈입니다. 옆에서 전두골을 보면 머리 위쪽에서 내려오던 곡선이 급하게 꺾이는 곳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마의 양쪽에 튀어나온 곳, 이곳을 전두윤기라고 부릅니다. 전두윤기는 사람에 따라 강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렷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전두윤기 부분에 점토를 덧붙여 볼게요. 이마는 전두윤기 위쪽으로는 넓은 곡선으로 퍼지고 아래쪽으로는 좁은 곡선으로 보입니다. 전두윤기가 또렷하면 사람의 인상이 강인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두골에서 형태의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은 전두윤기와 미궁입니다. 이 부분을 미궁이라고 부릅니다. 눈썹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마가 더 튀어나오도록 미궁에 점토를 붙여볼게요. 미궁의 생김새를 더 잘 이해하기 쉽도록 살짝 단순화하여 면으로 보이도록 점토를 붙여보겠습니다. 미궁은 안화의 지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궁의 형태를 강조하다 보니 전두윤기와 미궁 사이가 움푹 들어간 모양으로 보이는데 왼쪽에 보이는 형태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미궁은 이 부분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올라가며 능선처럼 붉어져 있습니다. 광대뼈로 이어지는 부분과 살짝 내려앉은 이곳, 미간까지의 활 같은 형태입니다. 이 뼈는 비골입니다. 양쪽으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 비골의 높이에 따라서 코의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뼈를 높여볼까요? 비교하기 쉽도록 역시 한쪽의 뼈만 높여보겠습니다. 코뼈의 높이와 이어지는 연골의 형태에 따라서 콧날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이런 코가 되기도 하고 이런 코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코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상악골입니다. 옆면에서 보는 상악골의 높이와 각도에 따라서 얼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또한 상악골에 고정된 치아의 형태에 따라서도 얼굴이 달라집니다. 상악골과 치아를 높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점토를 덧붙여 놓으니 형태의 변화를 확실히 알 수 있지요. 요 뼈가 관골입니다. 보통 광대뼈라고 부르는 뼈입니다. 이 관골의 앞쪽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또는 옆쪽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옆쪽이 나오면 얼굴의 곡선이 이렇게 넓어져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앞부분이 나오면 얼굴의 모양이 볼이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겠지요. 이 뼈는 측두골입니다. 이 측두골에서 이어지는 돌기와 관골에서 이어지는 돌기가 만나서 관골궁을 형성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관골궁과 관골을 합쳐서 광대뼈라고 부르지요. 이 광대뼈의 튀어나온 정도가 얼굴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 뼈는 후두골입니다. 이 선 아래에는 목과 연결되기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말했지만 후두골과 전두골 사이의 길이가 머리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이고 귓구멍보다 약간 뒤쪽 위 이곳이 두종골에서 가장 넓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두종골의 넓이가 머리의 넓이가 됩니다. 다음은 하악골입니다. 측두골의 아랫부분 구멍이 보이지요? 이것이 귓구멍입니다. 이 귓구멍 뒤에 튀어나온 돌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이 부분, 귀 뒤에 만져지는 딱딱한 부분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유양돌기입니다. 얼굴의 형태를 나타내는 뼈는 아니지만 다음 영상에서 근육을 설명할 때
필요해서 미리 설명합니다. 하악골의 두 개의 돌기 중에 이 돌기를 관절돌기라고 말합니다. 이 관절돌기는 측두골의 오목한 부분에 연결됩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턱이 회전하듯이 움직입니다. 이 돌기는 관골궁 안쪽의 공간에 놓입니다. 입을 벌렸을 때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도록 표현하면 안 되겠지요? 하악골에서 형태의 특징을 이루는 중요한 부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래턱의 각을 형성하는 이 부분, 이것을 하악각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보았을 때 옆으로 넓은 정도가 얼굴의 형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종골에서 관골을 지나 하악각까지의 모양이 머리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습니다. 하악각이 나오면 얼굴이 넓어지겠지요? 하악골의 이 부분이 이응기, 이곳이 이결절입니다. 이응기와 이결절이 이루는 삼각형이 턱의 모양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을 설명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이결절부터 하악각까지는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이 한번 꺾입니다. 턱을 표현할 때 이결절부터 하악각 사이의 형태가 넓어지는 모양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악각의 각도도 중요합니다. 하악각의 각도가 좁으면 턱선이 각지게 보이고 얼굴이 강인하게 보이겠지요? 지금까지 머리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관골에서 하악각까지의 각도의 차이에 따라서 얼굴이 가름해 보이기도 하고 좀 더 넓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지요? 하악골에서 치아와 이응기, 이결절 사이의 관계가 형태의 차이를 만듭니다. 상악골과 치아의 높낮이에 의하여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비골의 높이에 따라서 코의 형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전두윤기와 미궁의 생김새가
이마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특히 관골과 미궁의 튀어나온 차이에 의해서 생김새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영상이 인물의 특징을 파악할 때 또는 캐릭터 디자인에서 캐릭터의 특징을 강조할 때 이러한 형태의 관계를 이해하고 표현력이 풍부해지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